도시의 60%가 쇠퇴한 곳,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중동신도시에 아직 방문하기 전 5개 신도시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평가한 한 논문을 접하면서 일종의 선입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 찾아가 쇠퇴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다녀보니 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외견상으론 여느 신도시와 다름없이 깔끔하고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벽에 균열이나 얼룩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옥상에 올라가 봐도 꼼꼼하게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는 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파트 도색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주변 깨끗해 보이고 날씨 좋고 나무 많고 야 살기 좋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막상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정을 열어보니까 천정이 이미 다 썩어 있어요. 천정이 썩어 있어서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배관도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그 공사를 한 관계자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물을 어떻게 먹고 사셨대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녹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집안 내부에 있는 거는 갈았지만 아파트 공용으로 쓰고 있는 배관은 저희가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아파트를 해체하기 전에는 그 배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파트의 수명 결국엔 배관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 이사 올 때는 아파트가 낡았다는 거는 알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부 수리를 다 하고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인테리어적인 걸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토목공사가 돼버리더라고요. 천장은 썩어서 무너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천장이 버티고 있었고 그 천장을 내리고 나니까 안에 있는 자재들도 상당히 썩어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거보다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거는 누수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윗집이랑 얘기를 해서 보일러 쪽 누수는 잡았는데 그 베란다 창에서 나오는 누수 같은 경우는 전혀 잡지 못하고 있고 이게 크랙을 통해서 들어오는 누수인지 아니면 세대간 누수인지 상수도관인지 하수도관인지 그 어떤 것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 집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또 저희 단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중동신도시의 대다수 아파트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져 특히 하자가 심하다는 게 은 회장의 주장입니다. PC공법은 기둥, 보, 벽, 바닥 등의 아파트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공법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원가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음과 누수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닛간 이 접합부에 대한 강도는 보장을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를 지난번에 구조기술사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누수나 아니면은 이 균열 같은 거는 프리캐스트 구조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PC 구조 아파트 경우 20년이 지나면 20년이 연한이 차면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도 여기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구조적 결함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20년 만에 재건축 승인이 난 곳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약속한 만큼 주민들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1기 신도시 전체를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듣고 그래서 만약 재정비가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선이 들어간다면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선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이 결국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면은 이게 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중동신도시의 문제점은 지역의 쇠퇴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합 이전 중동신도시를 구성하던 5개 동 중 3개 동이나 복합쇠퇴지수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복합쇠퇴지수는 1기 신도시 46개 동을 대상으로 노령화 지수와 1인 가구 증감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사업체당 종사자 수, 노후주택 비율, 가구당 소득, 평당 매매가, 학교 수 등 15개 지표를 종합해 도출됐습니다. 논문에서 중동신도시는
소득과 주택 매매 가격이 매우 낮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살게 된 지 95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년 가까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는 느끼고 있어요. 뭐 특히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학부모다 보니까 학군 같은 부분에서 학군에서도 예전에는 부천, 그 중동 부천이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뭐 뒤떨어지지 않는 학군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가장 안 좋은 학군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죠. 근데 흔히들 말하는 학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득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학군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소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것이 슬럼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겠죠. 거리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공원을 늘리는 것도 중동신도시의 숙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중동신도시 70가구에 지역 환경 개선 필요성에 관해 설문한 결과 나무 심기와 보행로 확장으로 거리 녹지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 중동의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3.4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일산과 분당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90년대 초중반에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 단지 안에 있는 공원들도 규모가 작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구색 맞추기에 공원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